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입니다.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목요일날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학력평가를 봤을 거예요. 겨울방학 때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 첫 번째 전국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이번 결과가 좋았던 친구도 있을 것이고 조금 목표치에 못 따랐던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수능 때까지 우리는 완벽해지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성적이 매우 좋은 친구들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하시면 될 것이고 이번에 성적이 조금 못 나왔던 친구들은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메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능 때는 모두가 1등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 한국사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총평을 해 드릴 건데 아마 한국사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를 안 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틀렸던 문제가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를 본 다음에 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을 하지 못하면 정답 찾기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 그래서 몇 가지가 좀 보였는데 제가 실제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가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주제가 선사 문화의 전개일 것이고 농경이 시작된 여기서 딱 느낌 오죠? 신석기 시대인가? 라고 했을 때 빗살무늬 톡이 보이고요. 이름만 들어도 갈았어요. 갈판과 갈돌, 간석기까지 보이기 때문에 해당 시기는 바로 신석기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볼게요. 모내기 하는 농부라고 하는데 참 모내기라는 것은 참고로 조선시대 후기에 널리 시행됩니다. 됐죠? 움집, 오케이. 움집을 짓는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였으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천리장성이라는 것은 한국사에서 고구려가 한번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려가 세웁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이고요. 비파형 동검이라고 했을 때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이고 팔간회라고 했을 때는 고려의 불교 행사였습니다. 연등회와 팔간회죠. 태조왕건 때 성대하게 열어라. 연등회 팔간회. 그러다가 성종 때 이르러가지고 고려 성종.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연등회와 팔간회가 일시적으로 축소 폐지됩니다. 됐죠? 정답 2번 주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한강유역에서 성립한 마한의 여러 서국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느낌 오죠? 우리 백제의 근초고왕 때 마한의 자녀 세력을 복속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산수문이 벽돌 백제의 도교와 관련된 문화재였고 무령왕릉을 봤을 때 이것은 백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했던 2025학년도 수능한국사 교재에 보면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 선택지들을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몇 번 나왔는지 다 체크해 두었는데 실제로 학력평가에도 지금까지 나왔던 횟수가 많은 선택지들이 대부분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를 활용해서 이제 그 선택지 분석된 걸 보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정답 찾기에 쉬울 거예요. 백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선택지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뭐냐? 웅진천도, 사비천도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였다. 4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골품제라는 것은 신라의 신분제도였습니다. 주자감이라고 하는데 주자감은 발해의 국립대학이었죠. 경국대전을 편찬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선시대 성종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전국을 구주 오서경으로 나누었습니까?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왕과 관련해 가지고 암기법 알고 있죠? 9999 하면서 제가 TCC에도 올려두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답니다.
발해의 왕자 대강현 등이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우리나라에 달려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가께서 포인트 나오네요. 성가 이름을 하사했대요. 왕시성을 줬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견훤이 반역자에게 유폐되어 우리나라로 도망해 오자 과거의 적이었던 견훤까지 받아줬습니다. 이게 조금 유출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뭐다? 태조 왕건이죠. 그죠? 실제로 이 견훤에 의해서 왕건이 죽을 뻔하거든요. 근데 이 견훤이 아들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첫째 아들이 신검인데 아버지 견훤을 갖다가 금산사라는 절에다가 가둬버려요. 유폐. 이때 견훤이 충격 먹고 탈출해서 왕건 찾아와서 항복합니다. 과거에 왕건 입장에서는 나의 공신들 다 없애버리고요. 충신들. 그리고 나까지 죽이려고 했던 적 견훤을 어떻게 했을까? 선생님을 쓰면은 절대 용서 못하거든요. 근데 왕건은요. 견훤을 아버지로 모셔요. 그리고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줘요. 아버지이자 장인 어른으로 모셔버립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태조 왕건이었다. 됐죠? 그러면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우상국을 정복했습니까? 아, 이거 신라 지증왕이잖아요. 소처럼 덩치가 컸습니다.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장용영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정조의 업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국왕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후삼국 통일했습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부를 것이고요. 쌍성 총관부라고 하면은요 고려 공민왕 때 우리가 차지한 땅이죠. 그래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천령 이북 땅을 차지했다 이거고요. 육초직계자라고 하면은 조선시대에 태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태종을 똑 닮았던 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주면 될 것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줄친 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짐이 진실로 현명하지 못하여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는 묘청의 말에 현혹되었다. 됐죠? 그래서 묘청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묘청의 말을 묘청이 원했던 대로 천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안 한다라고 하니까 묘청이 원망을 품어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천도가 무산되자 묘청이 난을 일으켰고 이것을 갖다가 김부식이 관군을 이끌고 가서 진압하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4번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선택지가 학력평가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선택지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볼게요. 정중부등이 가담하였다. 고려시대 무신정변이고요. 정중부는 무신정변의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호적 세력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묘청은 고려시대고요. 호적 세력은 신라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다?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된 것은 조선시대 후기에 있었던 전국적인 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의 결과였습니다. 됐죠? 구식군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은 근대의 이모군란입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줄 수 있겠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밑주신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쉐미록이라고 나오고요. 발음 좋았습니다. 자, 보잘것없이 떠도는 자의 기록이다 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나오네요. 일본군이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이순신이 다 보입니다. 맞죠? 이순신을 보는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임진왜란 바로 떠오를 겁니다. 맞죠? 그러면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한번 볼까요? 곽재우. 임진왜란의 포인트는요. 인물이 있다고 했어요. 관군은 이순신, 권율 정도 기억해달라고 했고요. 의병장은 고조할아버지 한 명, 고조할아버지 곽재우 기억하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곽재우, 그 다음에 고경명, 조헌, 곽재우 요 세 명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됐죠?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강감찬이 귀주에서 승리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려시대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으면서 있었던 일이고요. 귀주대첩. 윤관이 여진정벌을 건의한 것도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특별한 무술을 지닌 부대 별무반이 만들어지고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동북구성을 쌓았다라는 거. 되죠? 어지연이 광성부에서 항전했습니까? 신미양요잖아요. 맞죠? 신미양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맞섰습니까? 고구려가 수나라와 싸웠던 전투고 이때 을지문덕이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살수 대첩이다 라고 불러요. 정답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도 이게 생소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제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잡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이게 뭐냐면은, 자, 30년 이내에 새로 개설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유기전 이외의 시전은 난전을 한 자들을 붙잡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금난정권이에요. 난전을 금지하는 권한, 금난정권을 폐지하라는 거죠. 그것도 유기전을 제외하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정조의 업적으로서 신의 통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이라고 해가지고 정조의 업적을 물었으면 조금 쉬워요. 하지만 이 신의 통공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거든요. 자, 보시면은 정답이 3번인데 사상의 활동이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데 사상이 사사로운 상인들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유기전 빼고 금난정권이 없어지니까 사사로운 상인들이 성장하게 돼서 오늘날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 그래서 만상, 송상, 내상, 유상 이러한 상인들이 나왔고요. 그들이 훗날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로 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의 통공의 결과를 물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조금 어려웠던 문제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될 것이고요. 노급이 폐지되었습니까? 이거 통일신라 신문학 되고요. 지계가 발급된 것은 광무개혁 때입니다. 대한제국의 개혁, 광무개혁. 그 다음에 황국중앙총상회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상권 수호운동단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들의 노동조합이고요. 이것은 조청상민 수류무역장정 체결 이후에 청상인의 내륙 진출이 시작되면서 다른 나라도 이후에 내륙으로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권이 위협을 받으니 시전상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상권 수호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것이고요. 청해진이라는 것은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 말에 장보고가 설치한 것이다. 정답은 3번이었고 어려웠던 문제였을 겁니다. 됐죠?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미주신 명령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지난주 조선 국왕이 모든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망건을 쓰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라는 명령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단발령이네요.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 시작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단발령이 끼친 영향은 무엇이냐? 단발령에 반발해서 의병이 벌어지죠. 그래서 을미의병이 벌어지는데 을미의병의 경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참혹함이 더해져서 군복해서 헤어컷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단발령.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주시면 좋겠고요. 노비항건법이 시행된 것은 고려 광종이고요. 통리기마문은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 그 다음에 445의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것이고요.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였죠. 1920년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미주신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우정천국 개국을 축하. 여기서 싹 스밀 느껴집니다.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에서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가 별난을 일으켰으니 이것은 바로 뭐다? 갑신정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비변사 설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삼포회란입니다. 삼포회란이 벌어졌고 이때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되어서 비변사가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서 최고기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뭐야? 정답은 너무나 쉽게 급진계합파가 주도했다라는 거. 신군부 세력이 집권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12.12 사태 이렇게 표현한 교과서도 있고요. 12.12 군사반란이라고 표현한 교과서도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모의평가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요 12.12 군사반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12.12 군사반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에 반발한 것은 홍경래난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었죠. 오케이? 선생님 막 수업 들으면 나오잖아요. 머리 잡아 당깁니다. 카와이 하면서 당기고. 오케이?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수교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익숙한 인물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익숙해요. 알겠죠? 네. 자, 볼게요. 사진 속 인물은 보빙사의 정권 대신이 민영익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조선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 미국 공사가 부임한 것에 대한 답례로 미국에 파견되었대요. 그래서 미국과 수교한 결과 보빙사가 파견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수교가 조미수호 통상규약이다 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을 찾으라고 했는데 당연히 조선 책략이겠죠. 조선 책략에 보면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연미방하라는 말에 영향을 받아서 체결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정답 2번 주시면 좋겠고요. 정묘호란은요. 친명 정책에 대해서 후금이 반발해서 조선시대 인조 때 쳐들어온 것이고요. 관련없고 궁극기무차는 제1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서 제1차 가보개혁을 위해서 설치되었던 초정부적 기구였습니다.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은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할 때 나옵니다. 간도 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독립군들이 피해본 사건, 자유시 참변. 분하로드 운동은요, 주도한 신문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죠. 그래서 문자보급 운동은 조선일보가, 그 다음에 분하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그래서 조문은 나동가요 하면서 분하로드는 동아일보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10번 문제 갑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유추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건데 여기서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쭉 가다 보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쭉 갑니다. 자, 갑니다.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그 형평사의 중심 인물인 아무개라고 나오고요. 학교에서 양반의 자제와 같이 취학을 하고요. 일상의 교제에 있어 인간사회의 보통의 예우를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죠. 이게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에 반발했던 형평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쉽게 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평운동이 시작된 이유가 백정의 자식이란 이유로 입학 거부를 당한 사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뒷부분까지 정리가 안 되었거나 그냥 겉핥기식으로 정리가 된 친구들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사를 통해서 조선 형평사를 떠올리고 형평운동이구나 라는 걸 잡아주시면 돼요. 되죠? 그러면 형평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한번 볼게요. 망이, 망소이 등이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망이 망소인 아니고요. 이것은 고려시대에 공주 명학소에서 벌어진 겁니다.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추진한 것은 이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당시에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전조약이 체결되었고 이후에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가 설치되어서 폐정개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것은 의로운 일을 맹렬히 행하는 단체 의열단이다 라는 거 잡아주시고 정답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 주장했습니다. 4번이라 보시면 좋겠고요. 서양 문물에 맞서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위하겠습니다. 바른 것을 위하고요. 사악한 것을 배척하겠습니다. 위정척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됐죠? 정답 4번이었고 어려운 문제. 자, 11번입니다. 가에 대한 저항의 사례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짜 주요 내용만 봤으면 답이 못 찾을 건데 봐봐요. 대한제국 외교고문의 지위에 관한 것이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스티븐스가 대한제국 외교고문으로 초빙되었대요. 제1차 한일협약의 결과였죠. 그래서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모두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에 따라서 외부가 폐지되고 외교고문은 필요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를 통감부 소속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가는 을사늑약이다라는 거 이렇게 유추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을사늑약은 찾았는데 정답 선택지에 보면 생소한 게 하나 보여요. 나철이 오적 암살을 시도하였다라고 하는데 자신해를 만들었던 거죠. 나철이.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전봉준이 농민군을 조직했다. 이것은 동학농민운동 당시고 그 다음에 배중선이 삼별초를 이끌었다. 고려시대였습니다. 개경 한도에 반발해서 삼별초가 진도와 제주를 오가면서 몽골에 대항했고요. 양헌수가 정족 산성에서 항전한 것은 병인양요 때고요. 그 다음에 이만선 등 유생들이 만인서를 작성했다. 이것은 조선 책략에 반발한 거였죠. 80년대 개화 반대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위정척사운동. 정답은 3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3번.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나는 일본인이 우리 조선을 차별하며 학대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백정선, 김구의 가명이네요. 일왕을 죽이는 것이 조선의 독립을 촉진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들었대요. 그래서 일왕을 죽이자고 했고 오 마이 갓 이봉창이 보입니다. 이봉창, 윤봉길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한인애국단을 떠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한인애국단이 답일 거예요. 그래서 정답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 갔을까? 정답은 2번이고요. 홍범 14조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제2차 가보개혁을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되죠? 당백전이 발행된 배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경복궁 중건 당시에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낸 것이고요. 정동행성은 원래 몽골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뭐다? 내정 간섭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나라 간섭기. 몽골이 원나라 세우니까. 대성학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신민회죠. 신민회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정답 2번 주면 되겠네요. 2번.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가민주화 운동에서 제기된 구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싹 보니까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시위를 전개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했고 대통령이 사임 물러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3월 15일 날 김주열까지 봤으니까 이것은 4.19 혁명이다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4.19 혁명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한번 가볼까요? 자, 긴급조치라고 하면 유신시대죠. 유신시대에 반대하는 거 긴급조치 철회하라. 한일협정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박정희 정부 때죠.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의 일이고요. 호원조치 철폐하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6월 민주항쟁 때죠.
그다음에 부정선거 다시 하라.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이라 부를 것이고, 신탁통치 결사반대는 광복 직후에 결정됩니다. 뭐가 되느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니까 이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반탁,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찬탁, 이렇게 나누어서 대립하게 됩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가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7주년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쭉 보니까 금주, 금연, 가락지 모으기 등을 통해 오 마이 갓 빨간색 일본에 진 나랏빛을 갚아 국권을 지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랏빛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국채라고 부를 것이고요. 이것을 보상하자 국채 보상 운동과 관련된 거다라는 거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국채 보상 운동은 선생님 고향에서 일어났죠.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매일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보통 99.9%의 확률로 뭐냐? 대한매일신부의 지원을 받았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을까? 역시 정답은 4번 이렇게 주고요. 독립협회가 주도한 것은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가지고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한 것도 있고요. 의회 설립 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설립을 위해서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헌의육조 채택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많은 거.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전개된 것은 60만세 운동입니다. 9번 신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 것은 광무개혁이죠.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간다라는 뜻이었고요. 일본의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철회했다라고 하는데 황무지를 보완하라, 보완해. 애국 계몽 운동 단체였습니다. 정답은 4번 줄 수 있겠네요. 4번 되죠?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4. 우리는 가 악마의 원수 물리자.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맞는지 몰라요. 알겠죠? 자, 방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노래는요, 항일 군가인 압록강 행진곡입니다. 특히 시안에서 활동한 쭉 가는데, 여기 포인트네요.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협력했다라고 했으니까 한국 강복군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이때 한국 강복군 중에 정예부대를 뽑아요. 그들을 정진군이라 불렀고 미국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한국 강복군 가겠습니다. 동북구성을 축조했습니까? 이것은 윤관이 별무반 이끌고 가서 여진 정벌한 이후였고요.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것은 김좌신의 북로군정사하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연합한 것이고요. 외침에 맞서 남한산성에서 항전한 것은 병자호란 당시고요.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고 삼전도에 굴욕당하잖아요. 한일 신협약의 비밀각서에 따라서 해산됩니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이고요. 대한제국 군대겠네요. 그 다음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실제로 정답 선택지로 많이 나왔던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2025학년도에 수능교재에 도입한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이 좀 유추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어디에 있을까 포인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어요. 고종의 죽음에 동요한 수많은 애국지사가 고인의 영전에 절을 올리기 위해 매일 궁궐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오케이?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던 이 운동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3.1운동이다 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유추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정벌을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청정벌을 같은 말로 바꾸면은 북벌이죠. 이것은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운동이 많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신간의 지원을 받은 것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맹퇴치와 농촌계몽을 도모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문자보급운동하고 분화로드 운동이 되겠네요. 러시아의 저렴노조차 요구를 저지했습니까? 독립협회입니다. 만민공동회, 오늘날로 치면은 촛불 집회를 열어가지고 그랬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3.1운동의 결과였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밑주신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합니다. 라고 나오죠. 오케이. 이 정부는요, 대통령의 이름에서 숫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돈 쪽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름에 03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인터뷰를 최근에 했는데, 당시에 이 김영삼이라는 분이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운동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했대요. 03. 그래서 요렇게 선거운동 했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거 금융 지원 받았죠. 그리고 이분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금융 실명제입니다. 돈 거래할 때 실명 언급해라는 거거든요.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됐죠? 농지개혁법을 지정했습니까? 이것은 뭐다? 재헌국회로 일단 정리하시고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 때가 아닌 재헌국회의 업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시험 출제 포인트에 더 적합하고요. 화폐 정리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정고문 메가타였습니다. 삼미정식 계획은 1920년대 일본이 시행한 정책이었고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국사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나오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박정희 정부로 푸시면 됩니다. 됐죠?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담화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4. 적군은 전차, 전투기 전함, 서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미국과 메가더 장군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능한 군인과 군수물자를 보내는 중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왔네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UN 평화유지군이 우리나라에 파견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여기 볼게요. 애치슨 선언의 결과 6.25 전쟁이 벌어졌고 6.25 전쟁 때 우리가 북쪽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1.45 호텔을 했으니까 정답은 3번 다가 되겠네요. 됐죠? 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죠?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밑주신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쫙 1기로 살펴보는 일제 식민통치라고 합니다. 밑줄이 어디 갔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당시 여기 있네요. 자,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 실시한 정책으로 한국인들이 고통받았대요. 중일전쟁 이후에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징용, 징병, 여자정신근로령, 학도지원병, 공출제, 그 다음에 배급제 이런 걸 시행했다라는 거잖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고 농촌 근대화 운동이었고요. 경연을 준비하는 홍문관 관리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입니다. 50총선거에서 투표하는 부여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수립 직전이죠. 직전. 그래서 48년 50총선거를 말하는 것이고 회사령에 따라 회사 설립을 허가받는 사업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1910년대 일제의 정책 회사령이었습니다. 그렇죠? 20년대에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신고제로 바뀌죠. 회사 설립하고 나서 신고하세요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와, 이 1930, 40년대에는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서 천황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으로서 충성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5번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가 체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70년대 후반이네요. 부산 마산에서 가에 대한 저항이 있었대요. 그리고 72년에 보니까 특별 담화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 해산했다고 합니다. 김지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가가 종식되었다고 하네요.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죽게 되죠. 11.5 사태라 부르고요. 그리고 유신체제에 반발해가지고 부마 민주항쟁이 벌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체제는요. 유신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신체제에 있었던 것은 유신헌법이 적용되었던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유신헌법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발췌견의 시험 출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6.25 전쟁 도중이라는 것이 포인트죠. 임시 수도 부산에서 통과된 겁니다. 대한국국제라는 것은 이제 광무개혁 때 발표된 거죠.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까? 이것은 뭐다? 남북분단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반발해서 좌우합작운동이 중도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요. 당시 좌우합작운동에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좌우합작 7원칙까지 합의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정리했었고요.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습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였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유신체제였습니다. 됐죠?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굿.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첫 번째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한국사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뒤로 가서 하는 것보다 미리 정리하는 것이 저는 더 전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두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6월 모평 전만이라도 꼭 한국사 한 번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한국사 정리할 때 되게 부담을 많이 느껴요. 선생님 그거 시간 내서 듣기에는 조금 다른 과목에 지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 강의는요 스토리텔링이고요. 보기 좋게 판서도 되어 있고요. 제 교재에는요 데이터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면 뭐가 중요한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하나 구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요 공부 안 될 때 유튜브 대신에 보시면 돼요. 유튜브 대신에 쉬는 시간에 한국사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도 안 걸려요. 단 2주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남아서 이제 수능 볼 때까지 기억에 남을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6월 모평 전까지는 한번 정리해서 6월 모평 때는 한국사 안정적인 1등급 확보한 다음에 다른 과목에 집중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이 해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좀 더 디테일한 문제 분석은요. 이지영 선생님의 라이브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